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또 국제사회에 고발당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국제사회가 그렇다고 당장 수사에 착수한다든가 조치를 취한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이재명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국제사회에서의 냉대가 불가피해졌고 국제적인 망신살도 뻗쳤습니다. 덩달아 대한민국의 국격도 그만큼 추락하게 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인 목사인 제임스 신 목사는 이재명을 EU 전 기관과 G7 국가 전 부서에 고발했고 고발장 접수도 확인했다고 고구려 프레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U 집행위원회와 외교 및 법무라인 그리고 G7 각국 총리실과 제재 담당 부서 및 검찰에 공식 접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법 외교 제재 체계의 공식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적 고발로 진행됐습니다. 혐의는 부정선거와 대북제재 위반 그리고 종교 및 인권 침해 혐의입니다. 부정선거 자료는 넘쳐나고 있고 대북제재 위반 역시 경기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이화영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자체가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종교 및 인권 침해는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정상적인 처우와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 등 사례가 넘쳐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고발당한 데 이어서 유럽 국가들에까지 고발당하면서 이재명은 국제적인 포위망에 갇히게 됐습니다. 제임스 신 목사는 특히 국제 주요 언론에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탐사보도 요청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이 가장 부담스러워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유진영의 좌파 급진주의자로 알려지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독재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진행됐던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을 정도로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질문했던 NK뉴스의 오케럴 기자는 나는 그 질문 후 개인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전직 문재인 정부 관료로부터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고발당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윤건영이 문재인이 납북자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케럴 기자가 무관심한 것으로 주장했다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국제사회의 평판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제사회의 독재자나 인권 탄압자로 알려지는 데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 목사는 국제 언론에 대한 탐사보도 요청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BBC,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 캐나다 국영방송 CBC 뉴스 등 주요 국제 언론에도 제보와 함께 자료 제공 그리고 탐사보도 요청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 목사는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서 5대 재판의 범죄자인 이재명 문제를 더 이상 한국 내부에만 둘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고발을 국제 포위망 완성의 분기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고발 자료는 EU 집행위원장실, EU 외교안보국, 법무인권총국 등 EU 핵심 기관 전반의 온라인 공식 접수 폼에 접수 완료했고 기관별 대표 이메일 수신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공식 접수 번호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목사는 EU 전기관이 동시에 인지한 사안에서 이재명이 유럽 외교 무대에서 정상 활동을 이어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럽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이 얼마 전 남아공에서 개최했던 G20 정상회의에서 참석했던 해외 정상들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그래서 왕따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동영상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EU와 G7 국가들에게까지 고발당했으니 형편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다자간 외교 행사에는 당분간 참석을 꺼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말을 한마디도 건넬 수가 없으니까 또다시 왕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업무 보고를 핑계로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들 망신 주는 재미라도 있지만 해외로 나가면 완전히 방구석 여포가 되는 것입니다. 신 목사는 구체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 국가의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검찰 라인에도 동일한 고발 자료가 동시에 공식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미 1, 2차 고발 당시 접수시켜둔 상태죠. 신 목사는 또 이번 고발로 인해서 정상회담 회피, 공동성명 및 사진 배제 등 외교적 냉대가 70-80%의 확률로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재명의 부정선거와 대북송금,
그리고 종교 및 인권 탄압이 국내 정치 사안에서 국제 문제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신 목사 이번 고발은 국제사법 무대에 제기된 세 번째 고발이었습니다. 고구려 프레스는 제임스 신 목사가 주도한 세 차례의 고발은 시간 순서상 서로 다른 국면에서 이루어졌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연속된 흐름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국내 사법체계가 다루지 못하거나 다루지 않으려 했던 사안을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무대로 옮겨 놓으려는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출발점은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한국 내부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형사책임 문제로 축소되어서 논의되어 왔지만 국제법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가 유효한 상황에서 북한으로 흘러간 거액의 자금은 그 자체로 국제 제재 체계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임스 신 목사는 유엔과 미국 정부로 직접 가져간 것입니다. 고발 대상에는 유엔 관련 기구와 함께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겨냥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미국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도록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이 첫 번째 고발을 통해서 이재명 관련 의혹은 국내 정치 논쟁의 범주를 벗어나서 국제 제재와 안보 질서의 문제로 성격이 전환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고발은 범위를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제임스 신 목사는 이 사안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고발하는 동시에 백악관과 미국 정부 주요 부처 그리고 국제기구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문제 제기를 넘어서 해당 사안을 미국의 외교, 안보, 인권정책 판단 대상으로 올려놓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재명은 더 이상 국내 정치인이라는 지위에만 머물지 않게 됐습니다. 세 번째 고발은 다시 방향을 바꾸고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번에는 법정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의 중심부를 향했습니다. 제임스 신 목사는 유럽연합 전 기관과 G7 국가 전 부서를 고발 대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EU와 G7은 국제금융질서, 그리고 제재정책, 외교 공조, 인권 기준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핵심 축입니다. 이들 기관의 내부 검토 문건에 이재명 관련 사안이 포함되는 순간 이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장기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미국은 물론이고 자유세계 전체의 요주의 대상으로 각인된 것입니다. 세 차례 고발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국내에서 멈춘 문제를 국제제재체계, 국제형사사법, 그리고 국제정치 외교 질서로 단계적으로 확장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한 뒤 설계된 접근 방식입니다. 신 목사는 고구려 프레스를 통해서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남긴 기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세 번의 고발은 바로 그 기록을 남기는 과정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구려 프레스는 이 사안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고 어떤 파장을 낳을지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운신의 폭은 극도로 좁혀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외에는 이재명을 상대해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재명이 어찌됐건 간에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